유튜브는 절대 추적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속내음으로 추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무더기로 악플 고소를 한다고 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위험들이 생겨요. 명예훼손 모욕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혐의를 찾아 나가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철 대표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악플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특정 연예인에 국한되는 문제였다면 요즘에는 인플루언서, 웹툰 작가, 방송 출연자 등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악플 문제를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악플 고소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로펌으로서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악플러 처벌의 기준이 매우 까다롭고 실제로 처벌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악플러들을 제대로 고소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유의사항이랑 최신 트렌드 등에 대해서 좀 가감없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악플 고소가 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악플 고소라는 거는 악플을 작성한 다수의 사람을 한 번에 이제 고소하는 거를 말합니다. 악플 고소를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인터넷상에서 악플이 있는 장소를 모니터링하면서 적법하게 증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PDF로 캡처를 한 다음에 알아보기 쉽게 범죄 일람표로 조목조목 정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장에서는 이제 피고소인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쭉 정리가 되게 되고요. 각 피고소인별 범죄 사실과 왜 이게 명예훼손, 모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고소장이랑 범죄 일람표를 제출한 다음에는 경찰서에 가서 고소인 조사를 받게 되죠. 그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사이트별로 영장을 집행해서 피고소인들의 정보를 받아내서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피고소인을 특정해서 각각 피고소인들이 수사를 거치게 돼요. 기간 같은 경우는 이송된 경찰서에 따라서 기간이 좀 달라지긴 한데 길게는 1년도 넘어갈 수가 있는 아주 긴 기간이 걸리는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적이 돼서 혐의가 인정이 되면은 벌금형, 구약식으로 이제 처분이 나올 수가 있고요. 진행 과정에서 합의 시도가 와서 진지한 사과랑 정당한 피해 보상을 받고 고소 취하를 해주게 되면은 이제 합의로 종결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악플 고소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법리적으로 악플이 성립되는 기준이 일반인들의 시각이랑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상대방이 불쾌할 만한 게 있으면 악플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명예훼손이 되려면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가 실추될 만한 사실을 적시를 하거나 모욕이면은 욕설이나 비속어 같은 게 이제 나오는 그런 수위에 이르러야 됩니다. 단순 조롱하거나 비아냥대거나 이제 이런 것들은 악플로 고소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두 번째는 특정성 요건이라고 명예훼손 모욕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인데 피해자가 누군지를 사람들이 추론해서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연예인분들, 인플루언서분들, 방송 출연하신 유명인들의 경우에는 얼굴이 다 나와 있다 보니까 이 요건은 문제가 없는데 조금 문제가 될 만한 거는 버추얼 스트리머분들 이런 분들은 알아볼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이 있다든지 이제 그런 걸로 특정성을 극복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인터넷상에서 일어난 사이버 범죄다 보니까 추적이 제일 문제죠. 해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추적이 어려운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좀 있다. 국내 사이트라도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쓰는 사이트들은 IP 정보로 추적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검찰청에서 악플 대량 고소에 대해서 혐의 성립을 까다롭게 하라는 또 지침이 하달되기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최근에 이제 악플 고소의 최신 트렌드는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정말 고소장 한두 페이지 쓰고 뒤에다 그냥 피고소인 쓴 표만 달아가지고 고소를 무더기로 하는 곳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되면 수사 절차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수사관이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영장 단계에서 걸리거나 이런 문제들이 일단 커져요. 그래서 요즘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선별을 해서 진짜 될 만한 것만 들어가는 게 트렌드예요. 무더기로 고소했다가 고소당한 사람이 무혐의가 나오면 고소당했는데 무혐의가 나왔다고 글을 또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 고소에 대해서 대중들의 여론이 역풍을 불 수 있는,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위험들이 생겨요. 그래서 진짜 될 만한 것만 선별해가지고 고소를 하자 이런 게 적절한 트렌드가 아닐까 싶고요. 피고소인별로 범죄 사실이랑 왜 이게 해당 범죄 성립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최소 몇십 명짜리 이제 대량 고소장을 작성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몇십 페이지 정도 분량이 그렇게 나가게 돼요. 그런 분량으로 자세하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자료를 봤는데 악플
고소까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면 일단 모니터링을 하고 수집을 해 놓은 다음에 동향을 살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료를 보고 수집을 한 다음에 진짜 될 만한 게 있다라고 했을 때 고소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악플을 진짜 고소를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해외 플랫폼 문제가 있어요. 해외 플랫폼이 추적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맞는데 무조건 안 된다는 아닙니다. 무조건 불가능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그 해당 플랫폼에 신상 정보가 밝혀진 게 있는지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 사람을 잡을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파악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해외 플랫폼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잡아야 되고, 아니면은 악플을 고소하는 게 명예훼손 모욕만 갖고 고소하는 게 아닙니다. 명예훼손 모욕이 아니더라도 통신매체 이용란죄나 불안감조성이나 다른 혐의로 악플 고소를 할 수가 있어요. 유튜브는 절대 추적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의뢰인 유튜브 계정에 성희롱적인 댓글을 단 경우에 대해서 통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해서 유튜브에서 회신받아서 벌금형이 나온 그런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혐의를 찾아 나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캡처는 PDF로 적법하게 따야 되고요. 해외 플랫폼의 경우에도 피고소인을 찾을 만한 단서까지 적극적으로 수집해서 캡처를 해둬야 된다. 두 번째, 보통 악플 고소가 명예훼손 모욕으로 잡긴 하지만 다른 범죄 혐의까지 검토해서 혐의를 의율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통매음이나 불안감조성이나 이런 걸로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봐야 되고요. 세 번째는 각 피고소인별 범죄 사실이랑 해당 범죄의 성립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악플 고소를 정말 많이 해본 로펌으로서 이제 당부드리자면, 악플 고소를 함에 있어서 이제 요즘에는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악플 고소의 효과랑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전문 인력 패러리걸 팀을 통해서 악플도 수집하고 피고소인에 대한 정보도 찾아내고 이런 과정들을 직접 맡고 있습니다. 악플로 고통에 처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 잘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